바보 아닙니까, 이거? 안녕하십니까. 국토일보TV 김광련입니다. 오늘은 김광련 기자의 건설세상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건설산업 500개편에 대해서 또 PM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우리 CM,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에 대한 그 제도에 대한 그 제도가 국내에 들어온 지 이제 23년 됐습니다. 현재 한번 CM의 현주소를 한번 진단해 보고 여러 가지 제도가 좀 이렇게 좀 교차되는 시점에서 한번 뭐 혼돈이나 혼란이 있다면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M 전에 잘 아시겠지만 감리라는 제도를 정부가 도입을 했습니다. 1993년도에 감리가 들어왔어요. 건설공사 시공 과정에서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시방서대로 잘 시공이 되고 있나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하는 그런 행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 집행자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어떤 법대로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는 그런 어떤 과정입니다. 감리가. 감리도 도입이 된 해에 참 이상하게 1993년도 청주 우암아파트라는 그 아파트가 그냥 처음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국민들이 이 아파트가 무너지는 사고가 나는구나 라는 것도 실감을 했고 28명이라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듬해 또 1994년도에 성수대교가 아침 출근 시간대 무학여고 그 여고생들이 출근하는 학교 등교하는 그 시간대에 다리 상판이 그냥 그대로 두부 자르듯 그냥 딱 떨어졌습니다. 한강으로. 현장 저도 취재가 나갔었는데 참 참혹한 그 광경을 목격을 했는데요. 32명이라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이듬해 1995년도에 결정적인 대형 사고가 터졌죠. 서울 장안의 가장 최고급 아파트, 백화점인 삼풍백화점, 서초동의 삼풍백화점이 그냥 슬라브 한 채가 그냥 똑 떨어졌습니다.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광경, 참혹한 모습, 팔 떨어져 나가고 다리 떨어져 나가고 하는 그 현장에서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한참 제가 잠을 못 자고 그랬었는데 무려 502명이라는 엄청난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을 하니 정부가 이 감리 제도를 가지고는 좀 미흡하구나. 뭔가 이제는 대한민국 건설 산업이 질적 양적으로 팽배해 있고 팽창해 있는 이 시점에서 뭔가 앞선 선진 관리 기법이 필요하다 해서 도입한 것이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입니다. CM. 97년도 건산법에 2조 8항에 건산법 정의로 CM의 정의를 넣으면서 규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CM 도입 23년 된 오늘날입니다. 자, CM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의 정의.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에 등에 관한 모든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참 명실상부하죠. 이 더 이상 이거보다 더 명쾌한 정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CM 제도입니다. 자, 그렇게 24년이 흘러왔는데 지금 2014년 5월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을 하면서 CM은 CM이 아닙니다. 한국 말이 좋지. 한국형 CM. 좀 더 용어를 바꾸면 감리형 CM으로 그냥 성장해 왔습니다. 발전이라고 표현하기도 참 부끄럽고 그냥 시장 파이만 커왔어요. 그렇게 달려온 CM인데 현재 건진법, 건산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4군데 법령에서 CM을 규정 명시하고 있습니다. 발주에 관한 근거, 이태에 관한 근거, 건사학관리, 평가 능력, 평가 공시에 관한 근거 등등 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참 최근 들어서 아주 참 웃지 못할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CM 도입 23년 됐는데 지금 건설기술진흥법을 좀 보면 또 건설기술진흥법이 집행되는 상황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건설기술 용역이라고 합니다. 기술 용역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나는 참 그것이 어떤 것이 건설사업관리와 건설기술 용역과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좀 묻고 싶어요. 건설사업관리는 무엇이고 건설기술 용역은 무엇인지. 건설기술 용역은 제 기억에 과거 산자부 엔지니어협회에서 30년 전에 25년 전 기술용역 육성법이 있었죠. 기술용역 육성법에 기술용역이 명시되어 있었고 현재 엔지니어협회, 이 협회가 전에 기술용역협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산자부 전회들이 그 당시에 기술용역 뭐 용역이냐, 뭐 신분센터도 아니고 신분꾼도 아니고, 우리 보통 뭐 청소용역 뭐 용역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사이에서 그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 어떤 역할이 좀 맞지 않다, 용어가. 그래서 그들이 기술용역 육성법을 엔지니어 진흥법으로 법명을 바꾸고 협회도 오늘날 저 엔지니어 협회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그거를 국토부는 20년 후에 지금 기술용역 용어를 2014년부터 쓰고 있는 겁니다. 바보 아닙니까, 이거? 아니, 글로벌 하면서 글로벌 트렌드 중시하자고, 글로벌 경쟁 레인이 따지면서 이런 기본적인 용어 자체부터가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걸 지금 기술용역업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건진법에. 내용을 보면 기술용역, 건설 엔지니어링이나 기술용역이나 컨설턴시나 다 같아요. 법적으로도. 다 같은 용어를 가지고 너도 나도 이것저것 뭐 CMPM이니 뭐 CPM이니 PMC니 도대체가 나는 도무지 이 용어 정의가 혼선을 아주 혼선을 조장하는 큰 법례범. 그게 결국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현재 건진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지금 조항을 보면, 건진법 시행령 75조를 보면, V, Value Engineering, V 경우, V는 분명히 법규에도 CM 업무의 한 일종으로 CM 업무의 기본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그런데 100억 이상은 V 적용 의무화죠. 의무화. CM 제도의 한 분야가 V야. 근데 V를 100억 이상 의무화시켰어. CM은 CM은 후리하죠. 뭐 CM 하든 그만 안 해도 그만. CM은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 V는 꼭 해야 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인은 의무해놓고 CM은 그래 네가 놀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게 안고 없는 찐빵입니까? 찐빵 없는 안고입니까? 참 표현이 비교가 웃을지 몰라도 V 중요하죠. CM 업무의 핵심이죠. CM 업무의 3대 키워드가 뭡니까? 코스트, 퀄리티, 타임 아닙니까? 코스트, 퀄리티, 타임의 품질, 성능 향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V 업무죠. 그래서 옛날 그 EVM 얼마나 중요하냐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지금 법의 어떤 그 제도의 어떤 중요성과 중요치 않은 부분에 대한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한계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 건설기술진흥법을 목적이 건설기술을 진흥시키자고 만드는 법이라고 본다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업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업을. 왜 이 엔지니어 업, CM 건설사관리 업을 관리하려고 합니까? 건지법에서. 그 업 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넘겨야죠. 법리적으로 좀 모순 아닌가요? 이것이. 그래서 차제에 좀 이런 용어나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을 좀 과감하게 공무원들 스스로 뭐 지난 선임자가 해놓은 일이라 이거 뭐 바꿀 수 없다. 선임자 이거 고치면 선임자한테 결례다. 뭐 이런 등등 참 그 부질없는 그런 변명하시지 말고 소신 있게 좀 본인 계실 때 좀 바꿔주고 이것이 그래 미래로 나가는 선진 건설관리기법이 정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도에 건설관리 용역 발주 규모가 6,400억이었는데 민간 공공 50%예요. 5대5예요.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토목과 건축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이 6,400억 중에 토목은 5% 안 된다는 겁니다. 5%도 안 돼요. 300억 밖에 안 돼. 300억. 그러니까 토목과 건축에 대한 제도적인 절차나 제도적 입지를 할 때, 제도화할 때 이것을 별개의 문제로 CM 제도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장은 혼선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PM 제도 도입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누차 뭐 토론회나 이런 데서 나가서 몇 번 말씀을 강조를 좀 했는데 CM제도 컨설팅 매니지먼트를 좀 활성화시키고 싶은 의지가 있으시다면 정부는 국회도 국회 CM 포럼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계시는 그 포럼에서 이런 거 하나 좀 멋지게 한번 대한민국 CM이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CM을 선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자신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CM 제대로 한번 육성 못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간간히 일부 식견인 분들이 학교 교수님들이나 몇 분들이 말씀을 좀 하시던데 CM CM 특별법, CM 독립법 만듭시다. 그래서 건산법, 건진법, 국계법, 질계법에 들어가 있는 모든 CM 관련된 법, 조항 다 끄집어내서 한 군데로 모아서 그야말로 CM제도 활성화시켜서 대한민국 건설산업 국가경제 20% 차지하는 엄청난 지대한 그런 산업 아닙니까? 좀 더 국책사업 예산 좀 낭비 좀 줄이고 불필요한 그런 참 웃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비생산적 행위들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차단을 막을 수 있도록 CM제도만 잘 도입하면은 한국경제 뭐 청신호 건설산업부터 시작됩니다. 좀 제가 마지막으로 CM진흥특별법 하나 제정을 서두르자. 21대 국회에서는 그리고 우리 국토부도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국회와 같이 멋있는 법 하나
CM 진흥 특별법이 누구 개인의 어떤 특정 기업의 특정 업역의 특정 단체에 무슨 혜택을 주고 이익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산업 선진화를 가자는 길이니까. CM 뭐 이거 활성화돼서 국토일보 김광련 국장한테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23년 CM, 저 솔직히 별명이 CM 마니아인데, CM 마니아로서 내 성장해온 기자로서, 전문 기자로서, 이 칼럼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6번째 시간. 아무튼 CM의 현 주소를 한번 진단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CM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말씀을 또 이어서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